지역 밀착형 시사라디오 이바구 스튜디오. (3월 13일) 금요일 이바구 스튜디오. 오늘의 부산 경남 주요 소식 먼저 살펴봅니다. 부산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명 추가됐습니다. 이번 확진자는 청도에 사는 88살 여성과 해운대 사는 49살 여성으로, 청도에 사는 80대 여성은 최근 부산에 있는 아들 집에 왔다가 증세가 나타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해운대구 여성 확진자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남편이 지난 12일 확진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를 하던 중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로써 부산의 누적 확진자는 총 96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산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을 위해 2,258억 원 규모의 긴급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오거돈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긴급 추경은 시민들을 위한 생존 추경이란 점을 강조했는데요. 이번 추경 예산은 민생 안정, 소비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안전 보호 등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지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오후 5시 이후 현재까지 경남 지역에서는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남도는 지난 일주일간의 흐름을 봤을 때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다소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상황을 예단할 수는 없다며 사회적 거리 두기는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현재까지 경남 지역 확진자는 81명입니다. 경남도가 코로나19 관련 공간 정보를 제공하는 경상남도 스마트 안전맵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관련 공간 정보를 지자체가 직접 제공한 곳은 서울시가 유일했는데요. 경남 스마트 안전맵은 마스크 판매처, 경남 확진자 동선, 국민안심병원, 선별진료소, 신천지 교회 등의 위치가 포함되며 경남도 홈페이지 코로나19 상황판을 통해서 제공됩니다. 네, 금요일 퇴근길에 함께합니다. 이바구 스튜디오 문을 열었는데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또 바쁘게 달려오셨죠? 주말을 향해서 가는 시간입니다. 네, 금요일 저녁 시간 7시까지 이바구 스튜디오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샵 1057번 문자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나시는 길 퇴근길 교통 상황도 좀 알려주시고요. 오늘 저희가 다뤄보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여러분들의 의견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께 푸짐한 선물 나눠드리는 시간이죠. 시사 퀴즈 문제 나갑니다. 네, 오늘은 상식 문제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가을에 수확한 양식이 바닥이 나고 올해 농사 지은 보리는 미처 여물지 않은 5, 6월. 그러니까 식량 사정이 매우 어려운 시기를 뜻하는 말인데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불경업체 휴업이나 휴직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 상황들이 마치 딱 이 시기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수 진성 씨의 노래 제목이기도 한 오늘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1번 보릿고개, 2번 미아리고개, 3번 바윗고개.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오늘도 정답 올려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0년 직화 로스팅의 전통 휴고커피에서 원두와 더치커피, 오븐에 구워 더욱 맛있는 옥구닭에서 치킨 상품권, 통영 가면 여기 꼭 가야지 통영 어드벤처타워에서 이용권, 몸엔 착 입엔 찹찹 현풍 닭칼국수에서 식사권, 신나는 날 신나는 치킨 신드롬에서 치킨 상품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지난해 가을에 수확한 양식이 모두 바닥이 나고 또 올해 농사 지은 보리는 미처 여물지 않은 5, 6월.
그러니까 식량 사정이 매우 어려운 시기를 뜻하는 말인데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불경 업체들 중에서 문을 닫는 경우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잠시 휴업을 하거나 휴직이 속출하다 보니까 요즘 내가 처한 이 상황이 마치 이 시기와도 같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가수 진성 씨의 노래 제목 중에 이 제목이 있죠. 오늘의 정답 무엇일까요? 자, 보기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1번 보릿고개, 2번 미아리고개, 3번 바위고개.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한 주도 또 쉴 새 없이 달려오셨는데요. 여전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어떻게 보내고 계실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답 주실 때는 그래도 일주일 동안 또 열심히 잘 살아왔노라 서로에게 좀 보내는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 함께 보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샵 1057번 문자 열어두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내 가족이, 내 친구가 소중하다면 봄철 내 차도 소중히 지켜야겠죠? 브레이크 사용이 잦았던 겨울을 보낸 만큼 브레이크 점검은 필수. 겨울철엔 히터와 열선 시트를 많이 사용한 만큼 배터리 점검도 해주세요.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겨울용 타이어를 사용한 분들은 계절에 맞는 타이어로 꼭 교체하셔야 합니다. 주기적인 공기압 체크도 잊지 마세요. 완벽한 드라이브를 위한 봄철 차량 관리법 꼭 지켜주세요. 이 캠페인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는 넥센 타이어와 함께합니다. 이바우 스튜디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12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금요일 퇴근길 또 교통 상황이 어떤지 교통정보센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송영아 리포터. 네, 교통정보센터입니다. 금요일은 원래 많이 밀리는 날이죠. 오늘도 역시 정체가 많이 되나요? 네, 금요일 퇴근길 다른 구간보다도 오늘은 고속도로 상황 눈에 띄기 어렵습니다. 먼저 남해 이지선 서부산 방향 서부산 나들목에서 낙동대교 벗어날 때까지는 지체 시간 상당히 길어지고 있고요. 남해 본선 부산 방향도 7원 분기점에서 하만 2터널 부근까지는 정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대저에서 덕천 나들목 쪽으로도 구간 속도 내려가 있고요. 부산 외곽순환도로도 창원 쪽으로는 진영 분기점 부근에서 시설물 설치 작업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불편 예상되는 만큼 참고 운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동서로 도심 방향 감전에서 황령 나들목 내려설 때까지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또 관문대로도 모라에서 단감 방향 백양터널 벗어날 때까지는 제속도 못 내고 있고요. 지금은 낙동남로 따라서 명지 나들목에서 하구원 지나는데도 소요시간 상당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만덕대로 미남 방향 만덕 성당에서 만덕 교차로 통과까지도 정체가 되고 있고요. 현재 중앙대로 부산 진역에서 자천 삼거리 방향도 서행되고 있습니다. 또 진구 쪽도 광무계에서 서면 방향은 지체가 되고 있고요. 이 시각 번영로 도심 방향 먼동에서 수영터널 쪽으로 지속도 못 내고 있고 반대 방향도 문현에서 광안터널 쪽으로는 지체와 정체 꾸준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송영아 리포터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금요일답게 곳곳으로 정체 많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런 때일수록 마음의 여유 갖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화려한 싱글 골드미스 민정이와 세상의 모든 을을 대변하는 남자 영훈이의 시사하이소. 안녕하세요 부장님. 감귤이 왔어? 네. 근데 요즘 같은 시국에 뭘 이렇게 또 기침을 하고 그래? 왜 이래?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뭘? 몸 좀 안 좋아가지고 연차를 좀 쓸 수 있을까요? 아니 이 사람이 지금 그게 뭔 소리야? 강대리 이렇게 약한 사람이었나? 아니 그게 아니라 좀 떨어지게 떨어져. 진짜. 조심스러운데 제가 그 코로나 확진자 중 한 명하고 동선이 겹치더라고요. 그 조금 그렇다고 제가 확진자가 아니라. 이 사람이 또 칠칠. 몸은 확진자지. 뭘 어떻게 하고 다녔다는 얘기야 도대체. 진짜 그렇게 동선 겹치는 사람 널리고 널렸어. 나도 그래. 괜히 약한 소리 하지 말고 괜히 그래가지고 또 회사 분위기 망치지 말고 가서 일하세요. 응? 지금 저한테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그렇다.
진짜 안 되겠네 안 되겠네. 그래 무리라도. 그럼 좋아. 야, 알았어. 경제가 그러면 좋았으니까 재택근무를 하는 걸로 대신 재택근무는 회사 안 나오는 거니까 연차에서 까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아니 재택근무라도 이러는 건 똑같은데 왜 그걸 왜 그 말이 거기서 나옵니까? 말이 많네. 말- 까라면 까. 연차에서 까라고. 못 응? 갑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근데 강대리 이거 뭐가 이렇게 당당하지? 혹시 예? 저 그럼 뒤에 뭐 백이라도 있는 거야 이거. 아니요. 저처럼 이렇게 능력으로 살아남은 사람이 또 어디서 무슨 백입니까? 혹시 아니면 그러면 왜요? 그 신천지 아니야 강대리 혹시 대구 갔다 온 적 있어 없어? 빨리 말해봐. 있어 없어? 진짜 그런 거 아닙니다. 뭔 말씀이십니까 진짜? 이 사람이 농담이고 아무리 어쨌든 칠칠치 못하게 건강관리 못한 것도 근무 태만이야. 이거 농담- 근무 태만으로 보겠습니다. 뭐 또 근무도 나 진짜 도와줘요 일하고 싶던데요. 뭔 살겠다 내가 진짜. 네, 오늘 시사이소 강영훈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거 저 제가 네. 후배들한테 하는 행동 같아가지고 좀 미안하네요. 어느 쪽이요? 예? 어느 쪽이요? 예, 우리 김인정의 씨가 맡았던. 예. 아, 이런 선배였습니까? 아닙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렇게 꽁트 진행을 하면서 네. 설마 요즘 같은 상황이 특히나 예. 이런 황당한 상황이 진짜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없겠죠. 실제 직장에서 이런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네. 근데 이게 진짜 이럴까요? 네, 꽁트에서처럼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직장인들의 경우는 뭐 혹시 신천지 신도인 것을 숨긴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좀 비난을 받기도 하고요. 아니 아픈데 네.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잖아요. 그리고 이거.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이 겹친다는 사실을 직장에 알린 한 회사원의 경우는 뭐 직장 상사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동선 겹치는 사람들이 쌓여 있다고. 아이고. 네, 그러면서 뭐 이 직원이 마치 코로나에 걸리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처럼 취급하는 그런 언사를 하기도 했다고 아니 합니다. 근데 이게 네. 참 음. 이게 왜 이렇게 이건 어떻게 보면 고압적인 자세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예, 상하 관계를 너무 이렇게 잘 지키고 이 조직 생활을 강력하게 좀 이렇게 드라이브를 거는 네. 상황에서 나오는 너무 근대적인 느낌이 드는데. 근데 지금 이게 사실 직장 생활에서뿐만이 아니라 그 경남에서는 한 학교 교장이 뭐 네, 이런 네. 분위기에서 밤늦게까지 회식을 한 것도 모자라서 독감에 걸린 직원의 조퇴 안 된다고 불허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독감 그러면서. 환자 네네. 조퇴가 안 된다고. 네, 그러면서 뭐 칠치지 못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금 경남도 교육청이 이런 진정을 접수받고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왜 아픈 사람 거기가 뭐 코호트 격리된 것도 아닌데. 네네. 참 예. 그러네요. 어쨌든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애꿎은 피해를 보는 직장인들이 늘면서 코로나로 인한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갑질 뭐 이런 말까지도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갑질까지. 네, 참 뭐 여러 가지 신조어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백세연 노무사 직접 전화 연결해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를 네, 들어볼까 합니다. 노무사님 나와 계시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세연 농사입니다. 네, 근데 반갑습니다. 이게 반갑습니다. 노무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설명을 잠깐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노무사님? 근로자들이 뭐 네. 임금을 못 받거나 부당해고를 당하거나 뭐 일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 뭐 권리 구제를 대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평소에도 뭐 우리 그 근로자들을 위해서 늘 애써주고 계시지만 요즘에 특히나 코로나19 때문에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떠신가요? 네, 정말 상담이 평소보다 많이 늘었고요. 네. 뭐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뭐 강제로 휴무를 시킨다. 네. 뭐 해고를 한다. 뭐 이런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뭐 사장님들은 경영이 어렵다. 직원들이 인건비를 안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네. 수업을 할 수 없느냐? 이런 문제 전화 문의를 많이 주세요. 네. 참 그래요. 이 요즘 같은 때 확진자하고 동선 겹치거나 아니면 뭐 유사 증세가 일어났다 하면
정말 당사자가 속상하기 마련인데 여기에 직장 상사로부터 이것 때문에 폭언까지 듣는다면 이거는 진짜 엎친 데 덮친 격이죠. 방금 그 꽁트에서 봤던 것처럼. 굉장히 억울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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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통해서 이런 부분도 구제가 가능할까요? 많이 속상할 것 같은데 지금 직장 상사로부터 코로나 확진자 동선이 겹친다는 이유로 폭언을 듣는다면 네. 폭언을 듣는다면 이건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당되므로 네.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직장 상사의 폭언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직장 상사에 대해서 징계 처분을 해야 됩니다. 예. 네. 근데 저희가 앞서 꽁트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그 직장에서 신천지 신도로 오해를 받으면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그렇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건가요? 폭언과 마찬가지로 네. 이 역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 네. 네. 그렇다면 반대로 신천지 신도였는데 숨기거나 혹시 확진자고 동선이 겹쳤는데도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이후에 이게 밝혀졌단 말이죠. 직장에서 네. 직원 상대로 징계를 취할 수도 있는 건가요? 신천지 신도임을 숨긴 상태로 출근하여 다른 직원들이 감염 위험에 노출된 경우, 심지어 증상 발현 후에도 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회사에 출근한 경우, 확진자 동선이 겹쳤음에도 불구하고 자가 격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출근하거나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네. 징계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산 징계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요즘에 네. 또 코로나19로 경기가 많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 기업들 중에서 직원들에게 강제로 연차를 쓰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무급 휴직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네. 경우에는 혹시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지 저는 이게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희 근로기준법 제60조 5항에서는 연차 유급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따라서 회사에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가 아니라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거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또 무급 휴직을 권유하는 경우 네. 이때 직원이 무급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 경우에는 사용자의 기책 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봐야 될 것이므로 회사는 평균 임금의 70% 이상을 아하. 직원한테 지급하셔야 됩니다. 예. 만약에 70%? 이 역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의 진정 또는 고소를 통해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새로운 문제에 많이 또 직면하게 되는데 최근에 그 마스크 지급을 두고 비정규직 그리고 정규직을 차별하는 사례도 그랬었죠. 나왔어요. 자동차 네. 회사였죠. 네. 정규직한테는 KF94 같은 식약처 인증 방역 마스크를 주고 비정규직한테는 그냥 일회용 마스크를 주는 거. 이런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경우에도 이거 문제 제기가 가능한가요? 어떻습니까? 네,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일단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차별적 처우에는 마스크 지급에 같이 복리 후생도 포함됩니다. 네. 따라서 마스크 지급 수준에 있어서 차별적 처우를 하였기 때문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서 회사 주소지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 얘기 들으면서 도대체 누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참 들었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좀 씁쓸한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농사님 저희 4447번님께서 농사님 목소리가 굉장히 어려 보이신다고 이렇게 문자를 네.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도움 말씀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제 코로나 감염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이후 제일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게 휴업수당에 관한 것입니다. 네네. 코로나 확진자가 사업장에 방문하여 어쩔 수 없이 휴업을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서 사용자 기책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매출액 감소 등으로 인해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평균 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네. 이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되고 회사는 휴업수당 지급분의 75%를 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서 다 보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들이 임금을 장기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네. 이 경우를 생각하면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직원들을 지원하는 방향을 마련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농사님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아마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께 좀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요즘 모두가 힘든 시기니까요. 농사님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백세연 농사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많은 도움이 네. 되는 말씀들을 해주시네요. 네, 일단 여러분들이 뭐 대다수 지금 근로자이시니까요. 이런 부분들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근데 사실 요즘 같은 시기에 이렇게 직장 내에서 괴롭힘이 있다는 거 참 너무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힘든데. 강영우 씨.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세요. 둘, 셋, 뭐! 네, 우리가 지금 모두가 좀 힘든 시기니까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는 그런 네.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모두가 좀 따뜻한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사에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강영우 씨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바구 스튜디오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1부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시사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많이 힘드시죠? 네, 얼만큼 힘드실까요? 자, 오늘 시사 퀴즈 저희가 상식 문제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 이것은 지난해 가을에 수확한 양식이 이미 바닥이 나고 그렇다고 해서 올해 농사지은 보리는 미처 여물지 않은 5월이나 6월 그러니까 식량 사정이 매우 어려운 시기를 뜻하는 말인데요. 요즘에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부울경뿐만이 아니라 뭐 전국적으로 각 업체들 휴업이라든지 휴직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 상황이 마치 딱 이 시기 같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가수 진성 씨 노래 중에 똑같은 제목이 있지요. 오늘의 정답 무엇일까요? 1번 보릿고개, 2번 미아리고개, 3번 바위고개.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보내주실 때 여러분들 시사 퀴즈 정답만 남기지 마시고요. 짧게라도 여러분들 의견 좀 덧붙여 주시면 아무래도 선물 받으실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오늘은 좀 서로에게 우리가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 함께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샵 1057번 문자 계속 열어두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을 보는 눈으로 내일을 살아가는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민정 앵커가 진행하는 이바구 스튜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금요일 퇴근길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바구 스튜디오 이제 2부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 시사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가을에 수확한 양식은 이미 바닥이 나고 그렇다고 해서 올해 농사지은 보리는 미처 여물지 않은 5월과 6월 그러니까 식량 사정이 매우 어려운 시기를 뜻하는 말인데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부울경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뭐 각 업체들 휴업이나 휴직이 이어지다 보니까 요즘 이 상황이 마치 딱 이 시기 같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수 진성 씨의 노래 제목이기도 한 오늘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1번 보릿고개, 2번 미아리고개,
3번 바위고개.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계속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선물 받으실 분들 오늘 프로그램 마지막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문자 주실 때 이번 한 주 우리 모두 애썼잖아요. 서로 좀 토닥토닥하면서 한 주 잘 버텼다고 응원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 이런 것들 좀 같이 보내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9501번님 오늘 가장 먼저 정답 올려주셨고요. 5101번님 정답도 잘 받았습니다. 7678번님 격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퇴근길인데요. 일주일간 밀린 업무를 처리하고 정신없이 하루가 지났네요. 퇴근길 라디오 들으면서 힐링하겠습니다 하셨는데 네, 이번 한 주 바쁘셨군요.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좀 편안하게 쉬시면서 여유를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2188번님 어려운 이 시기에 말 한마디로 용기 주고 살아요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네, 앞서 저희가 시사이소에서 얘기 꽁트로 꾸며봤지만 코로나 갑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럴 때 서로 다 나만 힘들겠습니까? 모두가 다 힘든 거죠. 서로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주고 말 한마디라도 좀 서로에게 토닥토닥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바구 스튜디오 청취자 여러분들은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7792번님 자영업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힘들지만 다 같이 힘냅시다 하셨고요. 4416번님 모든 분들이 힘들죠. 저희는 월급까지 삭감이라서 힘이 드네요. 그래도 다들 힘든 시기니까 허리띠 졸라매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살아내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잘 듣겠습니다 하셨는데 아이고 네 살아냈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는군요. 네 버텨냈다 견뎌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날씨가 이제 점점 봄으로 가고 있잖아요. 꽃들도 이제 봄꽃이 제법 폈던데 우리들 마음에도 그런 꽃이 좀 한 송이 활짝 피어나는 그런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8285번님 요즘 병원 약사님들 마스크 판매한다고 너무 수고 많으세요. 하루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졌으면 합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하셨습니다. 5618번님 우리 모두 조금씩만 힘내고 견디면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코로나 물러가라 하셨고요. 1848번님도 서로 도와가면서 코로나를 극복합시다 하시면서 시사 퀴즈 정답 올려주셨습니다. 3635번님 그 힘든 때도 감자 한 알이라도 나눠 먹으면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선 우리 민족성이 지금도 우리 피에 흐르고 있으니까 힘내자고요 하셨는데 감자 얘기하시니까 요즘 강원도 쪽에서 감자 때문에 또다시 감자 오부제를 도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감자가 지금 학교들도 다 문을 닫고 이러다 보니까 급식업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감자가 소화가 안 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남았대요. 그래서 강원도 쪽에서 강원도 지사님께서 직접 나서서 국민들에게 감자를 좀 많이 사서 드십사 이렇게 호소를 했더니 갑자기 너무 많은 분들이 감자를 구매하시느라 요즘에 감자 사기도 힘들다고 감자도 오부제 해야겠다 이런 얘기도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네. 4447번님 집에만 계속 계시느라 다들 갑갑하실 텐데 빨리 코로나를 이기고 나서 숨통이 트였으면 좋겠네요. 다들 힘내세요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2817번님 정답 주시면서 아마 진성 씨 노래 얘기하신 것 같아요. 가사는 구슬픈데 음악은 경쾌하죠 하시면서 드디어 불금입니다. 사람 욕심이라는 게 이젠 주 4일 일하고 싶네요 하셨어요. 그러고 보면 사실 저희가 주 5일 근무한 것도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죠. 네, 토요일 날도 다 출근을 하고 학교도 가고 이럴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또 그러다 보니까 주 4일만 근무하고 싶다 이런 욕심이 생기시나 봐요. 근데 요즘은 사실 너무 집에만 있다 보니까 일하러 나갈 수 있는 일터가 있고 내가 계속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7971번님 옛날에 보리밥에 게장 밥 비벼 먹으면서 어찌나 맛있고 소화가 잘 되는지요. 지금 저는 당뇨 때문에 보리밥만 먹습니다. 그런데 효과를 보고 있어요. 라고 하시면서 정답 주셨는데 문자 내용 중에 오늘 시사 퀴즈 힌트가 나갔네요. 네, 2855번님 저는 자영업을 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도 웃어봅니다. 언제나요. 서로를 따뜻한 마음으로 배려하는 걸 제가 먼저 해야겠습니다. 힘내십시다 하셨고요. 8832번님 코로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쳐있는 모든 분들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2827번님도 허리띠 졸라매고 희망을 바라봅시다 라고 하셨고요. 5868번님은 갓 결혼하고 처갓집에 가니까 장모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보리로 보리밥을 해주시더라고요. 25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시면서 시사 퀴즈 정답. 역시 힌트가 또 나가네요. 네. 그리고 앞서 저희 시사회소에서 강영훈 씨 같이 했더니 4447번님께서 강디 형님 여기서 또 계시네요. 오랜만에 인사 박습니다 하셨어요. 잘 지내셨습니까 형님 하셨는데 네 아무래도 강영욱 씨 딱 좋은 라디오 애청자신 것 같아요. 4447번님 앞으로 이바구 스튜디오도 자주자주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많은 분들 지금 문자 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샵 1057번으로 계속 시사 퀴즈 정답과 함께 응원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럼 광고 듣고 와서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바구 스튜디오 2부는 영진사이버대학, 하이퍼스, 구남로 엘본더스테이에서 함께합니다. 당당한 전문 직업인이 되기 위한 2년 영진사이버대학 사람 중심의 따뜻한 인재로 거듭나는 2년 영진사이버대학 학위 자격증 탄탄한 미래까지 완성되는 2년 영진사이버대학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퍼스 사랑해요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마침내 해운대 투자에 정점을 찍다. 해운대 중심 구남로 오션뷰와 34층 대형 인피니티 풀 프리미엄 생활형 숙박시설 구남로 엘본 더스테이. 당신의 상상은 현실이 됩니다. 문의 1577-4961 시공 선원건설. 네, 매주 금요일 이 시간 다양한 스포츠 소식 정리해 봅니다. 이 시간은 정수영 아나운서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도 스포츠에서도 역시나 첫 소식이 코로나와 관련된 소식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프로야구가 결국은 개막 연기를 결정을 했죠. 그렇습니다. 뭐 각종 스포츠 행사들이 줄줄이 연기 또는 취소가 되고 있는데 국내 최대 스포츠라고 할 수 있는 프로야구도 결국 코로나19의 그 벽을 넘지 못하고 네. 고꾸라졌습니다. 1982년에 프로야구가 출범을 했는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규 시즌 개막이 연기됐어요. 지난 10일 한국야구위원회는 긴급 이사회를 열고 오는 28일로 예정됐던 정규 시즌 개막을 4월 중으로 잠정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사회는 약 1시간 남짓 회의 끝에 팬들과 선수단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개막 연기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는데요. KBO는 앞으로 실행위원회와 이사회를 매주 열어서 코로나19 추이를 지켜보면서 개막일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또한 선수단 운영과 예매 등 경기 준비 기간을 고려해서 개막 2주 전에 확정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정규 시즌 축소, 무관중 경기 이런 대안 등은 아직까지는 고려되지 않고 있는데 상황이 악화되면 이 같은 대책들도 네. 불가피해 보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개막 일정에 맞춰서 몸 상태를 만들었던 선수단은 비상에 걸릴 수밖에 그렇겠네요. 없죠. 네. 당장은 연습 경기도 어려워서 자체 청백전으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데 저연차 선수들, 신인 선수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한편 롯데는 현지에서 캠프 연장에 성공한 반면에 NC는 지난 8일 귀국했습니다. 네. 일단은 개막 시기를 4월 초나 중순쯤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어쨌든 상황이 좋아진다는 전제 하에서이기 때문에 네. 개막이 아직까지는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메이저리그도 개막을 연기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류현진 선수 특히 김광현 선수의 그 메이저리그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네. 팬들 상당히 많았었는데 맞아요. 잠시 좀 뒤로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는 26일에 개막할 예정이었던 미국 메이저리그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시즌 개막을 최소 2주 이상 연기하고 남은 시범 경기 일정도 중단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커미너셔실 성명을 발표하고
MLB와 구단들은 2020년 정규 시즌 일정에 관해서 다양한 비상 계획을 준비해왔다고 밝히면서요. 가능한 빨리 정상 운영을 재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미국 메이저리그 시즌 개막이 연기된 것은 지난 1995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인데요. 당시 1994년 월드시리즈를 무산시킨 7개월간의 파업으로 연간 162경기로 예정됐던 미 프로야구 경기가 144경기로 단축이 됐고 개막이 4월 2일에서 4월 26일로 24일 늦춰진 바 있습니다. 네. 만약 올 시즌 정규리그 경기 수가 줄어들 경우에는 MLB 선수들의 연봉도 좀 깎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한국 시각으로 오늘 오전 5시부터 모든 시범 경기가 중단됐고 2021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을 위한 예선 경기들도 취소가 됐습니다. 네, 요즘 보면 미국도 상황이 뭐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보니까 네. 결국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도쿄 올림픽 연기를 뭐 시사하는 듯한 이런 발언을 했다고요. 맞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서 오는 7월 24일 개막할 예정인 도쿄 하계올림픽 개최를 1년 연기하는 방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네. 물론 사견임을 전제로 하긴 했는데 도쿄올림픽 개최 문제를 둘러싼 논의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아베 총리에게 도쿄올림픽 연기를 제안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받고요. 일단 그것은 일본 스스로 결정을 내릴 것이라면서도 네. 나는 텅 빈 경기장으로 치르는 것보다는 1년 연기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그러면서 1년 늦게 연다면 무관중으로 치르는 것보다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네.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관방장관은 어제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예정대로 개최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처럼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지 않을까 훨씬 많아요. 하는 네. 생각이 저도 드는데 어쨌든 올림픽 개최 자체가 뭐 어떻게 보면 좀 불확실한 그런 네.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올림픽 성화는 정상적으로 체화가 됐죠.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친 상황에서 지구촌의 평화를 염원하는 올림픽의 불꽃이 체화됐습니다. 네. 한국 시간으로 어제 오후 고대 올림픽의 발상지인 그리스 아테네 서쪽 올림피아에서 체화가 됐는데요.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과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인사 등 필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성화 체화식은 관중 없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상당히 좀 썰렁하게 진행이 됐죠. 하지만 이 불꽃이 133일 후 일본 도쿄 신주쿠에 있는 신국립경기장 성화대에 예정대로 점화될 것이라고는 사실 지금까지는 누구도 네. 장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올림픽 성화봉송 84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이 첫 주자로 자국봉송 일주의 문을 열었는데요. 이제 보통 성화봉송 시작과 함께 올림픽 분위기가 서서히 이제 고조되는 게 정상인데 네. 올해는 코로나19로 이런 기분을 체감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한편 도쿄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각 종목 예선전도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야구와 유도, 3대3 농구의 올림픽 예선이 코로나19 사태 진정 이후로 미뤄졌는데 유도는 특히 올림픽 예선을 개막 한 달도 남기지 않은 6월 30일까지 연기를 했습니다. 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선수들의 안전, 뭐 건강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까지도 고려를 해서 올림픽 개최 여부를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것이 뭐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까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런가 하면 지금 보면 코로나19 뭐 확진 판정을 받은 유명인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영국 프리미어리그 감독도 네,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서요. 지금 유럽도 사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죠. 거의 네. 이제 봉쇄되다시피 할 정도로 네네. 이탈리아나 뭐 국경도 지금 통제를 하고 네. 있고 유럽도 지금 상황이 만만치가 않은데 영국 BBC가 오늘 오전 속보를 통해서 아스널의 아르테타 감독이 코로나 양성 반응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네.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레스터시티 선수 3명이 코로나 의심 증세를 보였고 맨시티의 수비수죠. 벤자민 맨디도 자가격리에 돌입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아르테타 감독이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아스날 선수단 전체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아스널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아르테타 양성 반응 이후 런던 콜리 훈련센터를
패소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프리미어리그는 상황이 이런데도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뒤늦은 행보 때문에 좀 그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데요. 네. 아르테타 감독의 양성 판정 직후에도 모든 경기는 정상 진행한다고 밝혔다가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말을 바꿨습니다. 구단 회의를 소집해서 리그 중단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고 발표한 것인데요. 네. 감독 한 명이 확진이 나서야 중단 논의를 시작하는 구시대적인 행정에 영국 반응은 싸늘한 상황입니다. 한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첼시에서 뛰는 칼럼 허드슨 오도이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프리미어리그 현역 선수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첼시는 성명을 통해서 허드슨 오도이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면서 남자팀 선수들과 코치진을 포함한 밀접 접촉자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서 자가 격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첼시는 훈련 시설도 일부 폐쇄를 했고요. 네. 결국 이렇게 되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도 리그 중단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겠네요. 사실 영국도 뭐 축구가 생활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가 뭐 전 세계를 다 바꿔놓고 있고 네. 최초 이런 수식어를 너무 많이 붙여주네요. 사실 지금 유럽은 워낙 네. 축구가 인기잖아요. 그렇죠.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의 일부분인데 무관중 경기를 치르더라도 사람들이 펍에 가서 다 네. 함께 축구 경기를 보잖아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네. 더 사회적 거리두기가 안 되는군요.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중단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일단은 뭐 안전한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네. 자, 뭐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 저희가 정리를 해보고 있는데 프로야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KBO가 어제 전직 구단 대표가 현직 심판위원과 기록위원과 이 부적절한 골프 회동을 한 정황을 규명해달라면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네. KBO 클린 베이스볼 센터는 지난 2016년 정규리그 기간 동안에 당시 한 구단 대표로 재직하던 A씨와 심판위원 B씨, 기록위원 C씨가 골프를 쳤다는 제보를 받고 최근 3개월간 진상조사를 해봤는데요. 하지만 당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강제 수사권이 없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에 부딪힌 KBO가 결국 서울 수서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한 것입니다. 네. 실제 골프 회동이 있었다면 그 과정에서 국민체육진흥법상 금지된 부정청탁이 있었는지 규명해달라는 것인데요. 이번 사건은 3년 전에 불거졌던 그 프로야구를 뒤흔든 한 심판위원의 금전거래 사건을 좀 떠올리게 합니다. 네. 그때 당시에 이 해당 위원은 2012년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4개 프로야구단 관계자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로 2017년 재판에 넘겨져서 이듬해 징역 8개월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일단 뭐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글쎄 업무 관련성 있는 사람과 함께 골프 회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뭐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다음은 여자 농구 소식인데 결국 대표팀 감독의 전주원 그리고 정선민 코치가 경합을 하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전주원 코치가 여자농구 대표팀 감독 공개 모집에 지원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전해드린 바 있는데 네. 이문규 전 감독이 물러난 이후 대한민국 농구협회가 감독 공개 모집에 나섰고 총 4팀이 지원서를 제출했다고 해요. 네. 면접을 진행한 결과 전주원 우리은행 코치와 정선민 전 신한은행 코치가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한국 여자농구를 대표하는 전설들의 최종 경합으로 올림픽 구기 종목 사상 최초의 여성 사령탑이 탄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전 코치와 정 코치는 현장에서 일단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전주원 코치의 경우에는 WKBL 최고 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는 위성우 우리은행 감독 밑에서 경험을 쌓은 점 그리고 네. 선수들의 심리적인 부분을 잘 캐치한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히고요. 정선민 전 코치 역시 풍부한 세계 무대 경험과 최근까지 프로팀에서 선수들을 지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장점들이 현실로 이어질지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대표팀이 처한 상황을 안팎에서 지켜봐왔던 만큼 각자만의 해결책도 면접을 통해서 제시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한국 여자농구 대표팀 감독 선임은 이달 말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 두 코치 모두 선수 시절에 한국 여자농구의 전설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저도 굉장히 좋아했던 선수들이라서 어느 쪽 손을 들어줘야 될지 저에게 선택권이 없지만 네. 굉장히 고민이긴 합니다. 어쨌든 어린 후배 선수들 좀 잘 이끌고 여자농구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줬으면 좋겠네요. 자,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알아볼까요? 네, 브라질의 축구 스타 호나우지뉴가 그의 형과 함께 최근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에 있는 한 호텔에서 위조된 여권과 파라과이 신분증을 사용한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결국 위조 여권을 비롯해서 신분증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당했고 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는데요. 그렇더라고요. 네. 현지에서 호나우지뉴는 일반 수용자에 비해서 후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교도관들이 호나우지뉴와 앞다퉈서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고 있고요. 네. 호나우지뉴는 특유의 환한 잇몸 미소를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네. 특히 호나우지뉴는 교도소에서 음주까지 하는 등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파라과이 당국이 호나우지뉴를 석방할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결국 바르셀로나에서 호나우지뉴와 함께 뛰었던 리오넬 메시가 도움의 손길을 뻗었는데요. 브라질 신문에 따르면 메시는 호나우지뉴의 석방을 위한 변호사 선임을 위해서 4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54억 원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워낙 호나우지뉴가 화려한 선수 시절을 보냈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지금 감옥에 갇혀있다는 것도 사실 놀라운데 네. 그 안에서 이렇게 또 스타 대접을 받고 있고 메시까지 거금을 들여서 도와준다는 거 네. 여러 가지로 참 놀랍습니다. 그렇죠. 네. 복이 많은 선수예요. 그러네요. 예. 네. 자, 지금까지 한 주간 스포츠 소식 정리해봤습니다. 정소영 씨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바우 스튜디오 금요일 순서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오늘 시사 퀴즈 정답 바로 1번 보릿고기였는데요. 모두가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1064번님 보릿고개. 국민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기장에서 중국집을 하다가 문을 닫고 지금 많이 힘이 듭니다. 집에서 놀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정말 많이 힘든데요.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힘 좀 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달리 힘을 드릴 방법이 없어서 1064번님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힘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1615번님 예전 조부모님, 부모님 세대 그렇게 어렵던 보릿고개 시절을 이겨냈듯이 코로나 사태도 우리 모두 슬기롭게 지혜롭게 이겨낼 겁니다. 라고 하셨고요. 7141번님 저희도 아직 월급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눈치 보고 있는데 모두가 지혜롭게 잘 살 수 있어야죠. 라고 하셨습니다. 8955번님 지금은 보릿빵을 별식으로 먹지만 그 당시에는 꺼끌꺼끌한 보리가 얼마나 먹기 힘들었을까요? 하시면서 정답 보릿고개 보내주셨습니다. 942번님 참 어려운 때가 있었죠 라고 하시면서 모두가 어려울 때 나 하나만 생각하면서 욕심낼 것이 아니라 십시일반의 심정으로 서로의 어려움을 아우르는 지혜가 있어야겠죠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4447번님께서 이번 코로나가 쉼표인 것 같네요. 바쁘게 살아가는 일상 속에 잠시의 휴식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휴식 후에 더 열심히 박차게 일할 수 있는 활력을 축적하는 기간으로 생각하며 힘내십시오라고 하셨습니다. 2901번님 요즘 화훼농가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내일 사탕 주는 날이잖아요. 달콤한 사탕보다는 향기롭고 예쁜 꽃을 주면서 화훼농가도 도와주는 거 추천해봅니다. 라는 좋은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2901번님께도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가사는 참 구슬프지만 노래는 신난다 하셨던 진성의 보릿고개 오늘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강영훈, 구성의 장유진, 진행에는 김민정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주말 이바구 스튜디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야 뛰지 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개길 추린 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